아산시와 충남도 교육청이 올해 교육경비 예산 지원을 둘러싸고 강대강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불안감 속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안 출신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인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함께 이달 말 국회에선 관련 세미나도 열립니다. 아산시가 오는 10월 열리는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아산시가 올해 교육경비 예산 지원 중단을 선언한 가운데 충남교육청 역시 시비 지원이 중단된 사업에 대해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직접 교육지원청을 찾아 대책을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올해 예산이 확정된 교육지원청 연계사업 9개 가운데 5개 사업, 약 8억 9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한 아산시. 충남도 교육청마저 시 보조금이 중단된 사업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학부모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부모들이 아산 교육지원청을 찾았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지원 예산을 놓고 양 기관이 대립할수록 학생들의 피해만 커진다며 교육 안정을 위해 도교육청과 아산시에 조속한 타협을 촉구했습니다. 분쟁 아닌 분쟁을 하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학부모들은 불안해지고 아이들조차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힘든 게. 아울러 학부모들은 시비 지원이 끊긴 사업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 공동체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자세한 안내도 당부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예산은 앞으로 이제 교육청에서 어떻게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껏 시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없어지면 교육청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앞으로 지원해 나갈 것인지. 이에 대해 아산교육지원청은 학부모들이 우려하는 사업 중단은 없다며 부족한 사업비는 학교 운영비를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주시면 그만큼 더 풍성하게 하는 거고, 그거를 못 주시면 그만큼 풍성하지 않지만 최소의 본질적인 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산시에서 그동안 주던 것이 않았다고 해서 애들한테 이 사업이 전혀 없다, 또 못한다가 아닙니다. 다만 12억 6천여만 원이 집행되지 않은 마을교육 공동체 사업의 경우에는 추경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교육청 예산으로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경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아산시, 추경 예산 편성이 어렵다는 교육청. 두 기관이 대립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런 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일단 불안한 마음이 제일 크고요. 근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하고 학교가 받는 거니까.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임진왜란 3대 대첩인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충무공 김시민 장군은 천안 출신의 대표적인 역사 인물이지만 선양 사업은 전무합니다. 김시민 장군의 고향인 천안 병천면에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충렬사 건립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는 국회에서 학술 세미나도 열립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병천면에 있는 충무공 김시민 장군 유어지입니다. 장군이 유년 시절 활로 이무기를 잡았다는 사사처와 생가터가 남아 있습니다. 2004년 충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지만 횟수로 20년이 되도록 방치돼 있습니다. 천안시에는 지난 2016년 이곳을 국가사적지로 지정해달라는 건의문도 채택했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의 충렬사 건립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충무공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와 안동김씨 문중을 중심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렬사 건립의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업적은 세계 전쟁사에도 없는데, 그래서 진주대첩의 영웅 아닙니까? 그분 고향이 천안 아닙니까? 천안에 고향에서 그분을 대접은 못해드린다? 그럼 우리 천안 시민들의 자존심 문제라고 생각해요. 또 충렬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는
문중 땅을 기부 체납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을 맡은 이명수 의원은 다른 역사 인물과 비교해 김시민 장군의 선양 사업은 매우 미흡했다며 사업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역사 건립의 필요성이나 또 거기에 들어가는 재원 문제, 규모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를 하자. 그래서 이거는 비단 천안 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대한민국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 도서관에선 김시민 장군 충렬사 건립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립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행정안전부 주최 대한민국 온천산업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시는 온천산업 박람회 추진 방향의 적정성과 개최의 여건, 온천산업 활성화 의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온천도시 비전 제시를 위한 전문가 포럼과 전국 최초 온천도시 지정 퍼포먼스, 온천의 의료적 효능 검증 체계화 사업 토론회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는 온천산업 활성화와 가치 제고,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행안부가 주최하는 행사로 오는 10월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세종시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 입지가 오는 30일 결정됩니다. 세종시는 오는 30일 낮 2시부터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입지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동면 송성리 일대가 단독 후보지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이날 결과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부권 쓰레기 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불통 행정을 꼬집으며 30일 세종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복궁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정부가 이전을 공식화한 데 이어 세종시가 구체적인 행정지원 계획을 내놔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7년까지 어린이 박물관을 비롯해 5개 테마의 박물관이 들어설 세종시 국립박물관 단지입니다. 이곳 2단계 부지에 국립민속박물관이 추가로 들어섭니다. 문화재청의 경복궁 복원계획에 따라 지난 2021년 세종시 이전이 확정됐고 2년여 만에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이전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완공 목표 시점은 오는 2030년으로 이 사업엔 약 2천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전액 국비가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는 즉각 환영의 입장과 함께 행정지원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하게 되며 내년부터 기본 설계 등 구체적인 이전 계획이 세워질 걸로 보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이 성공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예산 및 부지 확보 등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립민속박물관까지 모두 6개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이 일대는 동부가 최대 규모의 박물관 단지가 완성됩니다. 직접 고용 효과만 1,000명 이상이 되고 관람객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국립민속박물관의 세종시 이전 시 예상 관람객 수는 약 60만 명으로 국립박물관 단지까지 포함하면 약 360만 명의 관람객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세종시 고운동 일원에 시립박물관 건립도 추진 중에 있어 세계적인 박물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내년 3월 산울동에서 문을 여는 가칭 산울유치원과 바른유치원, 바른초등학교의 교명을 공모합니다. 대상은 교육가족이나 지역 주민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공모 기간은 다음 달 17일까지입니다. 교명은 부르기 쉽고 친근한 어감을 가진 순우리말 또는 지역의 특색과 역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이름을 기본 방향으로 합니다.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충남교육청이 고등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참학력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일선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희소교과나 소인수 선택교과, 전문교과 등 57개 교과가 개설되며 5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강좌와 참여 학생 수를 2배 이상 늘렸다며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충남에선 다음 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농가에서 사육하는 소와 염소 약 56만 마리로 50마리 이상 전업농은 백신 비용의 절반을, 소규모 농가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도는 일제 접종 4주 후 백신 항체 양성률 확인 검사를 실시해 법정 기준치 미달인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따뜻한 우리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문화행사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즘 봄 기운이 넘치면서 여러분들 여행 한 곳쯤은 다녀오셨죠? 지난 주말에 주요 관광지며 도로가 꽉 막히는 것을 보고 모두가 그동안 많이 답답해 하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럴 때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우리 주변에 좋은 문화 공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천안 시립미술관이 4월의 문화행사로 맛살 작가와 함께하는 뮤지엄 피크닉 콘서트 햄스터 파우더 클럽 공연이 열리네요. 빠빠빠빠빠 하고 신나고 달콤하게 노래하는 4인조 밴드인데요.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시립미술관 야외 테라스에서 열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일렉 기타와 드럼이 어우러져 봄과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2023 흑토끼의 기획전 무릉묘원과 연계해 진행이 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의 삶을 사는 토끼의 캐릭터를 소재로 소소한 일상의 행복을 전하는 맛살 작가와 함께 대화의 시간을 진행한다니까 기대해 보세요. 문화행사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이 관람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어디로 신청하냐고요? 천안 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전화 041-901-6624, 901-6624번으로 지금 바로 콜! 자, 이번엔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평소 건강관리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 중에서도 치매 관리는 정말 중요한 것 아시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겠지만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하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 강추드립니다. 천안시 치매안심센터가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교실을 4월 20일까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운영한다니 꼭 기억해 두세요. 치매 안심마을로 지정된 원성이동 극동아파트 경로당과 동면 수남일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운영한답니다. 치매 예방 체조, 옛 노래 부르기, 웃음치료, 컵타놀이 등 각종 놀이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니까 정말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치매인지 선별검사, 노인 우울 척도 검사, 주관적 기억력 감퇴 평가 등 다양한 검사도 다 해드리니까 이 기회에 꼭 참여해 보세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이 건강하셔야 우리 자녀분들도 좋아하시고 모두가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미루지 마시고 동남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041-521-5783
서북보건소 치매안심센터 521-5740으로 지금 바로 아셨죠? 똑똑똑. 건강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중요한 요소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평소 꾸준한 건강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들면서 심정지 환자 발생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것 기억하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천안 서북소방서가 오는 5월에 열리는 어르신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이달 말까지 모집하네요. 꼭 심폐소생술 경연대회가 아니어도 평소 심폐소생술을 익혀두시면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으니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대회도 노인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참가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천안 시민으로 5인 이내 한 팀을 구성해 5분 이내에 짧은 연극 형태의 퍼포먼스 형식으로 한답니다. 아셨죠? 3월 3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 중이니까요. 천안 서북소방서 구조 구급팀 041-360-0311 360-0311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실 겁니다. 지금 바로 고고고.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주는 행복 도우미가 되기에 오늘 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천안하면 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빵의 도시 천안이라는 브랜드가 그만큼 자리를 잡았다는 거겠죠. 지난 주말에는 천안에서 생산한 딸기를 활용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천안의 한 제과점입니다. 빵을 사러 온 손님들로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모든 빵들이 다 예쁘고 먹음직스럽지만 딸기를 활용한 빵들이 유독 눈에 띕니다. 그 빵빵데이 한다고 해서 여기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한번 봤는데 딸기 케이크랑 딸기 제품이 너무 이뻐가지고 둘러보고 있었어요. 서울에 비해서 천안도 되게 열기가 뜨거워서 놀랐고 아직 안 먹어봤는데 맛이 기대됩니다. 제철을 맞은 딸기와 빵의 콜라보,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55개 동네 빵집이 딸기를 활용해 새로운 제품을 선보이고 할인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딸기 번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크림치즈랑 천안산으로 만든 딸기 잼으로 안에 속을 채우고 겉에는 좀 바삭하게 딸기 토핑을 했어요. 그래서 손님들 반응이 바삭하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그래서 반응이 괜찮아요. 시청 로비에선 호두과자 만들기 체험이 한창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난생 처음 만든 호두과자는 재미도 맛도 2배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뿐인 호두과자를 저희 가족과 아이들과 만들어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뜻깊었습니다. 저는요, 호두과자를 태어나서 처음 만들어 봤는데요. 맛은 맛있었고요. 세상에 하나뿐인 호두과자였으니까요. 맛있었어요. 이번 행사에 사용한 딸기는 약 10톤. 천안시는 지역 농가와 동네 빵집의 상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지역 농가의 딸기 한 10여 톤을 이번 기회에 소비하는 등 천안 농산물 소비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도 큰 활력이 된 것 같습니다. 천안의 밀, 팥, 호두 이런 그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빵빵데이 행사를 지역 관광 명소와 연결시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은복면 동암리 일원의 한 농지에 쌓인 흙더미에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개발 행위 허가 전에 수미터가 넘는 흙이 쌓이면서 불법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아산 은복면 유원대학교 인근의 한 농지. 흙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한 농업회사 법인이 우량농지를 조성하겠다며 쌓아놓은 겁니다. 관련법상 2m 이상 성토를 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법인은 지난 1월 5일에서야 12,000여 제곱미터의 개발행위 허가를 시에 신청했습니다. 주민들은 허가를 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성토가 되면서 해빙기 토사 붕괴가 우려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확인 결과 불법적인 요소가 발견됐다며 지난달 24일까지 법인에 원상회복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인 측은 쌓인 흙을 반출하는 대신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2m 미만으로 흙을 성토하겠다며 보안기한 완료일에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하고 공사에 나선 상황.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우기에 토사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행정당국의 발빠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우기에 저 많은 흙이 떠내려는 못 할 거죠. 저 밑에 주택이 한 20여 가구 쌓이고 농지가 있는데 그건 대책이 하나도 없잖아요. 불법 사항이 인정이 되면은 그때 바로 행정적으로 시에 의한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하면은 되는 건데 행정적으로 뭐 조치를 취했다고 하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시간만 흘렀고. 이에 대해 시는 농업회사 법인 측이 개발행위 허가를 취하하면서 다시 법인 측에 조치 계획을 요구했던 상황이라며 현재 법인 측이 제출한 조치 계획을 검토해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성토 높이와 안전 조치 등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한 뒤 불법 여부가 발견될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불법 성토 조치 계획과 관련한 취재진의 물음에 해당 법인 측은 답변을 피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허가도 없이 흙을 쌓아놓고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 원도심과 국도 39호선을 잇는 아산-IC 진입도로가 개통했습니다. 2018년부터 추진된 아산-IC 진입도로는 아산 모종로를 통해 국도 3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사업비 329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길이 800m, 폭 25m의 왕복 4차로로 올해 말 개통될 예정인 아산-천안 고속도로의 연계 교통망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천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결혼 이민자와 중도 입국 자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교육은 총 7개 과정 15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주 2회 무료로 진행되며 드라마로 배우는 한국어, 한국어 능력시험 대비반 등 한국어 실력에 맞춰 재밌고 다양한 수준의 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에서 베리베리 빵빵데이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진 데 더해 이번엔 아산시가 온천산업 박람회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 행사나 축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우리 지역도 많은 관광객 유입이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행사들이 원활히 이루어져 지역 경제 발전과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